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콧구멍만한 가게 하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어제 머리를 단발로 잘랐어요. 40대 아줌마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추잡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미용실을 갔던 거였거든요. 삐죽하게 앞에 나와 있는 흰 머리부터 집에서 염색을 하다 보니 위와 아래 컬러가 다른 부시시하고 전혀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미용실에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젊었을 땐 나름 미인이란 소리 들었었는데 지난 3, 4년 몸고생, 마음고생 하다 보니 폭삭 늙어 얼굴이 주저앉아 버렸더군요. 그렇게 내 얼굴이 망가졌었는지 몰랐었습니다. 미용실 조명이 너무 밝아 꾸밈없이 제 몰골과 꼴을 비추는데 어찌나 볼상사납던지 숨고 싶더라고요. 내게 미안해서요. 아줌마여도 긴 머리를 고수하던 제가 머리를 싹둑 잘라버린 건 많은 여성들이 그러하듯 제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그리했습니다. 시댁과 절연을 선언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동생, 어렸을 때 병으로 잃은 제 동생 생각해서 힘든데도 꾸역꾸역 뒷바라지 해준 그 시동생에게도 최후 통첩을 날렸고요. 인간이라면 갚으라고 했습니다. 네 형과 나는 이혼하면 남인데 남의 돈으로 공부하고 용돈 쓰며 알바 한 번 안 하며 학교 졸업했으면 그 대가 치르라 했어요. 다달에 100만 원씩 보내라 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 이제 돈 많이 벌 거 아니냐고. 만일 약속한 날짜에 돈 안 들어오면 네 회사 앞에 가서 난동 부릴 것이고 네 그 잘난 여친 집에도 쫓아가서 난동 부리겠다 했습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라 창피한 것도 없고 남은 건 악밖에 없으니 빠져나갈 생각 말라 했네요. 누구도 원망하고 싶진 않지만 너무나 억울하단 마음이 들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를 향한 악플보단 선플을 부탁드리고 제게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했던 코비드. 아주 초반에 난리를 쳤던 거 기억하시죠? 동선 다 공개하고 사람부터 시작해서 장소까지 낙인을 찍었던 제 가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재수도 없게 동선 다 공개하고 사람들 파르르 떨 때 그 감염자가 제 가게를 다녀갔더군요. 청천벽력이었죠. 지금 같으면 별 문제 되지 않았겠지만 그 낙인 정말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잘 나가는 가게는 아니어도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다주는 곳이었는데 폭삭 망해버렸죠. 가게 문을 열어도 이미 사람들이 다 아니깐 오질 않더군요.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할 수 없이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이모님들 더 이상 함께 못 가겠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땐 억울해서 죽고 싶더라고요. 내 잘못이 전혀 아닌데 내 잘못처럼 비춰지는 그 현실이요. 당시 초반에 거론한 시동생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차피 대면 수업 안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거의 다 진행을 하니 저는 잠깐만이라도 시동생에게 휴학을 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말을 했었어요. 네, 제가 시동생 공부를 시켜주고 있었거든요. 병으로 세상 일찍 떠난 제 여동생 생각해서 남편이 지원해주자고 제게 말했을 때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머리 다 굳었는데도 다시 공부해보겠다는 시동생 대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낼 것이라고 믿었기에 지원금 아깝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잖아요. 남편은 감봉이 되고 제 가게는 낙인이 찍혀 문을 열어도 파리만 날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지침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사정 설명하고 잠시 쉬어가자 하니 시어머니 제게 그러더군요. 약속도 못 지킬 년이라고요. 사람 헛바람 다 들게 해놓고 지금 와서 지원 못해준다 하면 그만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 어디서든 돈 끌고 와서 시동생 공부할 수 있게 유지해야 한다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친정에서라도 끌고 오라고 자기 아들 인생 망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 무서웠습니다.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자신의 수에 맞지 않다 생각하면 냅다 욕부터 지르고 보는 시어머니.
몇 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엔 그 양반이 소리를 지르면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스러웠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되기 전까지 전화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는 강도가 어마어마한 분이었기에 감히 대들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결국 소상공 대출을 받았고 힘든 제 가게에 그 돈 들어간 게 아니라 시동생 공부 뒷바라지에 다 들어가고 말았어요. 나중에 갚을 시기에 자신도 함께 할 테니 아깝다 생각하지 말라던 시동생. 눈물까지 짜며 효도하겠다던 시동생이었는데 지 잘되고 나니 안면몰수 하더군요. 그래도 형수가 되어서 너 같이 가면다 하지 않았니? 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게다가 가게도 점점 살아나고 있었고 투자의 개념으로 좁게 생각하자 나나 내 남편 죽을 듯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내고만 시동생 보면서 뿌듯했었습니다. 제게는 빚만 남았지만 벌어 갚으면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있어 뭐가 있어. 소소하게 큰 지출 없이 사는 우리 부부이니 문제될 것 없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말이죠. 제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가 좋아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서 우리 가게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라도 들으셨나? 싶어서 무슨 좋은 일이냐 했더니 시어머니 말 다 듣고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며느리니까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억지 부리고 욕해도 내 시어머니이니 어쩔 수 없는 거지 체념을 했었던 거였었습니다. 진작 저를 호구 취급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당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동생 공부 마치고 저 원하는 직장 들어갔을 때 이제 대호구는 탈출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이쯤했으면 되었다. 이젠 우리 부부도 좀 살아보자. 여기저기 똥 쌓아놓은 거 이제 제대로 수습할 시간이 주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게 맏며느리가 할 도리이고 맏아들이 해야 하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다시 호구 노릇하기를 바라더군요. 또다시요. 그리고 그게 제가 좋아할 일이라고 제가 기뻐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어요.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집안이 좀 대단한 집안이랍니다. 현재 시동생이 시어머니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네 집에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네요. 혹시나 본인들 딸 결혼시키고 나면 엄마에게 벗어나지 못한 마마보이 아들 될까 싶어 그게 우려가 된다고 시동생에게 얼른 독립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좋다고 시동생이 들어갈 집도 미리 봐뒀다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여자친구 쪽에서 그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딱 봐두기만 한 겁니다. 돈은 우리 쪽에서 치러야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저희들이더라고요. 시동생 집 얻어주는데 돈 들어가는 게 제가 좋아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제가 왜 기뻐해야 하죠? 시동생 공부시키느라 지금 내게 남은 건 빚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거 원망하지 않고 이제 좀 살아나니 차근차근 갚으면 되겠다라고 좋은 마음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돈을 내놓으라니요. 시동생 체면도 있고 시동생의 여자친구 부모님이 선택을 해준 집이니 꼭 그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돈을 달라는 겁니다. 시동생 집 얻어주게끔이요. 억울하더라고요. 시동생 생각하는 마음의 반의 반만이라도 저나 남편을 배려해 줬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제가 좋아할 일이라뇨? 내 빚 쌓이고 내 돈 나가는 건데 내가 좋아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동생 집 마련해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내 빚을 좀 청산하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너무 좋아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시동생 생각하는 마음 끔찍한 형수고 시동생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형수니 네가 좋아할 만한 일이 또 하나 생겼다고 하는데 그 말 듣는데 제 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런 소리도 듣지 않고 억울한 마음도 들지 않을 테니까요. 그 여자네 집에서 네 시동생 사익감으로 점 찍었나 보더라. 아주 좋은 집을 파뒀더라고. 아마도 자기들하고 비슷한 격이겠거니 하고 봐둔 집인 듯한데 이게 뭐겠냐? 네 시동생을 사익감으로 점 찍었다라는 거지. 네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연락을 했어. 네 시동생 잘 되는 걸 그 누구보다 네가 제일 좋아하잖아?
그 집 전세 얻어주고 얼른 네 시동생 그 집 사이로 들어가게끔 우리 힘쓰자. 돈 좀 마련해줘. 지금 네 시동생도 기뻐서 아주 날뛰고 있어. 그런 집을 봐뒀다고 기뻐 날뛰고 있다고요? 어머니, 저 돈 없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니, 너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 어려운 시기도 잘 견딘 애가 지금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가게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고 이제는 돈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거잖아. 이번 한 번만 네가 슬기롭게 해결해주면 네 시동생 앞날은 완전 장밋빛이야. 내가 네 시동생한테 말했어. 네가 돈 대준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밖에 없다고 아주 그냥 너를 칭찬하더라. 너는 그런 애잖아. 너는 원래 희생하는 애고 헌신하는 애고 너보단 남들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애잖아. 그러니까 우리 얼른 그 집 해주고 후딱 치워버리자. 너도 네 시동생 잘 되면 좋잖아. 아니 네가 제일 좋아할 거잖아. 안 그러니? 저 호구 맞죠? 이런 호구 못 만나보셨죠? 네, 저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왜 이런 호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시동생이 잘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할 거라는 말,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시동생이 제 자식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시동생이 잘 된다고 해서 제게 이득될 것도 없는데 왜 제가 또 빚을 져서 시동생의 그 여자친구 집에서 받은 그 집 전세를 해줘야 하는 거죠? 아, 너무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등신으로 보이시죠? 제가 왜 좋아하죠? 저는 어머니 아들 공부시키느라 빚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왜 좋아해야 합니까? 제가 기뻐할 일이라고요? 뭐 제가 인류학자라도 됩니까? 뭐 전 인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돼요? 정말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시동생 생각하는 그 마음의 반의 반이라도 제게 써보세요. 그럼 어머니가 이런 억지를 부려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이용만 하세요? 등신으로 그만 보세요. 저도 제 빚 갚아야지. 지금 누구 똥을 또 닦으라고 하는 겁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만 좀 뜯어 먹으라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는 절연을 선언했고 시동생에게도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나는 너 공부시킨다고 해서 약속 지켰으니 너도 내 빚 같이 갚겠다고 한 거 약속 지키라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단단히 쪽팔릴 줄 알라고 협박한 겁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등신같이 미친년같이 허송세월한 것 같고 내 돈은 뭐 쓰레기통에서 주워오는 것만큼 쉬운 걸로 취급하는 시어머니도 멋 같고 참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돈만 받아내면 됩니다. 저 말로 시어머니는 영영 며느리를 잃었고 첫째 아들도 잃게 되었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개나 줘버리라고 하세요. 가정의 달은 무슨? 자식 등골만 빼먹는 시부모만 있을 뿐이네요. 살면서 한 번도 내 목숨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한 적 없었는데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확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예요. 아, 그래도 진정을 해야겠죠. 어버이날에 내 부모님 찾아뵙고 그분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야겠네요. 아휴, 저도 진상이고 시댁 사람들도 진상이고 아주 아사리 판이었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